고3이 첫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3월 24일 날 전국의 고3 학생들이 교육청 모의고사를 봤을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3월 모의고사 등급이 3, 4등급인 학생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에서 몇 퍼센트가 올라가고 몇 퍼센트가 내려갔는지 이 부분을 조사한 통계치가 있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아울러 거기에 대한 원인과 대응 방안까지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메가스터디에서 했고요. 그리고 조사 연도는 수학이 현행처럼 문이과가 통합이 아니라 문과, 이과가 나누어지던 전에 연도의 어느 한 해입니다. 3등급인 학생부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언어 부분에 있어서 3등급을 맞은 학생입니다. 그랬을 때 6월 달에 이 학생들의 성적은 상승이 37, 유지가 28, 하락이 34. 상승과 하락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재수생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6월부터는 재수생이 같이 합류를 하니까. 자, 9월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반수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락을 했네요. 34% 상승, 유지 29%, 하락이 조금 더 있어서 36%가 됐습니다. 9월이 아니라 이제 수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과 수능 사이에서는 합류하는 학생들이 극히 없습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고3 학생들의 성적이 좀 많이 떨어져 있죠. 자, 상승은 26%, 그리고 유지 28%, 그리고 하락이 45%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대체동 이거 끝나고 나서 원장 20년의 경험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수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 이과하고 문과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걸 미적기하 그리고 확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과 수학에서 3등급이 6월 평가원에서는 확실히 언어보다는 올라가는 학생이 적습니다. 21%, 유지 26%, 그리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9월에는 조금 더 하락폭이 있고요. 그리고 수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에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승이 9%밖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유지가 22%, 그리고 거의 70%가 떨어졌습니다. 자, 언어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언어랑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수학은 재수생 이과 상위권 애들이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좀 비집고 올라가는 가기가 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3등급 뿐만 아니고요. 사실 1, 2등급에는 더 심합니다. 그리고 수학 문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문과는 3등급인 학생이 문과는 그래도 이과에 비해서는 내려가는 폭도 작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폭이 조금 더 있고요. 9월에는 조금 떨어졌지만 수능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랑 문과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문과가 그래도 올라간 학생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학생도 좀 더 많고 떨어지는 학생은 68, 67, 69%대 54%. 그죠? 자, 그래서 문과 학생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학생이 이과 학생보다는 적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4등급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에서 4등급이 6월 평가원에서 오히려 올라간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예외적으로 올라간 학생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반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요 국어에 상승하는 부분 말고 나머지 1, 2등급 유지 하락을 전부 보면은 6월보다는 9월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반수생들의 영향 때문입니다. 자, 수능에서는 4등급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 29, 38. 그래도 하락하는 학생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학 이과를 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는 그렇지만 수학은 4등급에서도 6월에 25, 37, 36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죠. 수능에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에 4등급이 올라간 학생은 10%, 10명 중에서 9명밖에 안 됩니다. 10%가 아니고 9%. 자, 그리고 유지가 28%, 그리고 나머지 63%가 다 떨어졌습니다. 4등급인 학생들도요. 자, 문과는 이제 바로 순으로 보겠습니다. 16% 올라가고 29%, 30%네요. 유지하고 53%가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다음 장에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어 부분에서는 3등급인 학생은 수능까지 갔을 때 상승, 유지, 하락 폭에서 거의 반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3등급인 학생은 재수생의 영향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내려가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자, 4등급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등급은 올라가나 내려가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4등급인 학생은 재수생들의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수학 이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급인 학생이 수능 때 올라가는 학생은 그 100명 중에 9명밖에 안 됩니다. 자, 유지가 22명이고요. 100명 중에 22명. 나머지 거의 70%가 전부 다 수학은 하락을 합니다. 자, 4등급인 학생들은요. 4등급도 올라간 학생은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지 28% 정도고요. 나머지 64% 정도가 수학은 전부 하락을 합니다. 이과 수학 같은 경우에. 자, 수학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보다는 조금 덜 합니다만 올라가는 학생 3등급 자, 12% 그리고 유지 33% 하락이 53% 반 이상이 전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등급도 반 이상이 거의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과탐은요 사탐은요 과탐은 여러분들 뭘 보시면 되는가 하면 수학 이과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사탐은요 수학 문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3의 모의고사 등급이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과목이 그래도 3, 4등급에서는 그래도 언어하고 어느 쪽은 그래도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수학하고 과학에서는 두드러지는 폭이 좀 크고 수학 문과하고 사탐 부분은 그래도 좀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언어에서는 3, 4등급은 사실 재수생의 영향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등급, 4등급의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등급인 학생 수능 준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언어에서 없고 조금 영향이 있고 나머지 수학, 과학에서 수학하고 탐구에서는 그래도 지장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학생도 거기에서 조금이지만 좀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올리자. 왜 제가 당연한 말을 드리는가 하면요. 서울의 15개 주요 대학의 정원이 4만 5천 명 정도, 전체 수능 응시자 50만의 딱 9%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50만에서 4만 5천 명, 딱 9% 정도가 등급으로 따지면은 한 그래도 2등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 3등급인 학생은 그래도 네 과목을 조금 더 올려서 전체 등급이 2등급 안에 일단 들면은 인서울을 하니까 네 과목 다 좀 더 올리자.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 네 과목을 다 올리는 것이 통계치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올라간 학생이 수학 같은 경우에도 9%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시는 수능의 보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 체제를 위해서 본인의 전략 과목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목을 다 올려서 전 과목이 1등급이 오르면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선택과 집중을 일단 먼저 해서 전략 과목을 먼저 올리고 그래서 수시에서 도전을 하되 전반적으로 등급을 올려야 되겠죠. 올려서 인서울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3등급은 사실 지극히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4등급은 조금 다른 말을 드리겠습니다. 자, 4등급은 열의가 있으면 하되 열의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저는 수능을 과감하게 접는 것을 권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등급, 나는 3등급 인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이 학생들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4등급이다 라고 하면은 이 등급대가 조금 애매한 등급입니다. 이 4등급이라고 하는 게 왜 애매한 등급인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천안 아산권의 대학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등급이라고 하는 게
확 와닿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등급은 인서울입니다. 3등급은 경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경기권에서도 문과 같은 경우, 이과는 물론 경기권에 충분히 갈 수 있는데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과 인서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충 이런 상황에서 4등급은 그러면 어디냐? 그러면 천안 아산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수능이 지금처럼 점수가 아니고 등급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 등급인 때에서 이것은 불변의 진리였습니다. 1, 2등급 인서울, 3등급 경기권. 문과는 3등급 경기권이라도 좀 힘든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4등급은 전부 천안 아산권. 이거 불변의 진리였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4등급인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천안 아산권에 정시인은 거의 못 채웠습니다. 대학들이. 자, 그러면은 어디든지 과락인 과들이 천안 아산권의 대학은 거의 다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알아놔야 되는 것은 어떤 과를 들어가든지 간에 과 상관없습니다. 이 대학들이 학생의 정원을 못 모으다 보니까 과의 칸막이를 없애버렸습니다. 한 학기만 끝나고 나면은 어떤 과든지 전과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내년부터는 경기권에 있는 대학도 칸막이가 없어질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보건계열과 예체능 실기를 하는 과를 제외하고는 모든 그 천안 아산권의 대학들은 어떤 과를 들어가든지 간에 전과가 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원예 농업과라고 하는 걸로 입학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그 학교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과, 뭐 문과에서는 경영학과가 되겠고, 이과에서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공대 중에서 뭐 반도체 학과나 뭐 아니면은 전도 유망학과, 뭐 컴공이나 뭐 이런 과들에게 전부 전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과가 되면요. 그러면은 아까 원예농업과라고 했나요? 원예농업과는 어떻게 되나요? 원예농업과는 없어집니다. 그 졸업장에 전공은 컴퓨터학과 아니면 뭐 경영학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릴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요즘은 모든 대학의 전공 학점이 전공 학점이라고 하면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요. 일단은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140 졸업학점을 맞아야지 졸업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좀 낮아져서 한 130학점 뭐 이 정도에서 한 140학점 정도를 이제 이수를 해야지 졸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대학이 어려운 대학일수록 전공 학점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서울대도요. 지금 전공 학점이 30점대 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130학점 중에서 자 30학점만 맞으면은 이 전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점 동안은요. 30점 대부분 조금은 넘는데 일단은 그냥 편의상으로 30 몇 학점이라고 하겠습니다. 30 몇 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면은 뭐 90 몇 학점은요. 교양학점 어느 정도 듣고 그 다음에 복수 전공을 무조건 이수를 하도록 대학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은 무조건 펑크 나니까 펑크 나는 대로 아무데나 들어가서 급과 버리고 전도 유망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천안 아산은. 혹시 그게 안 되더라도 무조건 요즘 대학들은 복수 전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60몇 학점 말고 나머지 학점들로 뭘 할 건데요? 전부 다 복수 전공을 하라고 대학에서 요즘은 전공 학점을 낮춰 놨습니다. 모든 대학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가 중요하다. 물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과나 들어가서 그곳에서 가장 좋은 과로 전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등급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3등급도 뭐 아무데나 대학을 보고 가야 되겠죠. 대학을 보고 과는 아무데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만약에 3등급인 학생이 이거는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되는데 내년부터 경기권의 대학들은 칸막이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능 등급도 3등급이 낮다라고 하면은 저는 3등급인 학생도 일단은 대학을 보고 가라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하지만 인서울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계열 간의 칸막이는 없어지고 그리고 전공학점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어떤 제일 낮은 과로 들어가서 제일 높은 과로 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힘든데, 물론 그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도 이런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대학 내에서 이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수능에서 3등급을 맞았다라고 하면은 걱정하지 말고 그 3등급인 그 수도권에 있는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은 아무거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은 한 학기만 마치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과로 전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4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다시 한번 4등급으로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자, 수능 준비 4등급에서 한번 보십시오. 오른 학생하고 내려간 학생하고, 자, 그래서 수학에서는 사실 10%밖에 못 올랐습니다. 수학 이과 같은 경우에, 그죠? 자,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생의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어하고 영어는 지금 조사가 안 되는데요. 언어도 사실 그래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3등급을 맞았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을 갈 수가 있으니까 열의가 있으면은 열심히 하되, 본인이 생각해서 열의가 없다고 판단되면은 수능을 과감히 접는 것을 사실 저는 권합니다. 뭐하러 여기에 돈 버리고 에너지 버리고 시간 버립니까? 어차피 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천안 아산권에 그는 정시로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가서 거기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과에서 전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요. 수능을 접으셔야 됩니다. 그럼 나는 수능 안 접고 나는 뭐 해? 자, 만약에 본인 내신이 최저가 있는 수시 전형에 지원할 내신이 된다면은 수능을 접으면 안 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최저가 있는 수시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자, 하지만 최저가 있는 수시 지원이 좀 높으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상황, 내신이 그 정도 급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면은 저는 이것을 권합니다. 떨어지더라도 적성에 맞고 유망한 과의 학종으로, 유망한 대학의 학종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정시로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떨어져도 정시로는 천안 아산권의 유망한 학과는 무조건 가기 때문에 학종으로, 그래도 지금 3학년 1학기 남은 학기 동안에 그래도 세특을 잘 쓰고 내신은 뭐 더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학기 내신을 좀 신경을 쓰십시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르게끔 해서, 세특이 내용이 근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원을 하되 9월이 되면은 전형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시로는 거북쌤을 믿으시고요. 천안 아산권은 무조건 갈 수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발전의 그 에너지와 그 에너지를 조금 더 유용한데 그런데 쓰시기 바랍니다.